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데일리의 경제 풀어주는 남자 성문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방송 두 번째신데 네. 또랑또랑한,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달력 부분, 이런 거 아주 좋다고 팟빵 후기 게시판 볼 줄 알아요? 우리 성 기자도? 아니요, 아직 제가 볼 줄 모르죠? 네. 그리고 저 이데일리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업무 부담이 심하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칭찬이 있었어요. 자, 오늘 들어가 봅시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 이건 뭐 높은 지 몇 달째인데, 이주열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지금의 우리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다. 야, 네. 그만큼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하는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 이만호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금리정책 여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의 하한선은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바로 그 하한선에 아직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네.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느니 추가로 인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을 보자면 향후에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온다면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신흥국 경기 둔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네.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점검 또 보완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일단 국내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을철이면 봄, 가을은 항상 뭐 전통적인 이사철인데, 이거 정말 집 없는 사람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2년 만에 무슨 30%씩 오르고 돈으로는 7, 8천만 원 오르는 게 예사라고. 그래서 서울 중위권 전세주택 가격이 3억 5천이다 그러는데, 네. 이거 정말 미친 전세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7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전세 가격 변동 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채당 평균 재계약 비용이 뭐 7천만 원 이상 되는 곳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새 아파트, 그러니까 2013년에 입주해서 올해로 이제 입주 2년 차를 맞아서 올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그 전세집의 경우는 뭐 평균 7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내야지만 재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상승률로 따지면 35% 예. 전세값이 오른 그런 셈입니다. 아니, 돈 1억 원 은행에다 1년간 맡기면 1.5% 세전으로 1.5% 주는데, 네, 그렇죠. 전세값은 35%가 오르면, 네. 도대체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7천만 원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세입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새 아파트,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고,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평균 재계약 비용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연봉 네. 한 5, 6천 정도 받는 분이 2년을 모아서 한 푼도 안 쓰면 1억에서 한 1억 2천쯤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살고 교통비에 아이들 최소한의 학비 빼고 나면은 하나도 어디 딴 데 쓰지 않아야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런 대강의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삶이 아니죠. 생존이죠, 네, 생존. 네. 참 처참합니다. 자, 그런데 청약저축금리는 또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금리가
지난 6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청약 저축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다음 달 12일부터 이제 이렇게 청약 저축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그리고 2년 이상의 경우는 2.2%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변경된 금리는 뭐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지난 5월에 청약저축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값은 35% 그렇게 오르는 상황인데,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제 2%도 채 안 되는 수준, 2% 초반 수준,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 정말,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치 뉴스를 연결하든 경제 뉴스를 연결하든 종합 뉴스 브리핑을 받든 기분 좋은 뉴스가 그렇게 귀해요. 이게 앵커 해먹기 참 힘듭니다, 이거. 네. 자,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네. 차례상,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측되는 차례상 비용과 함께 추석 장보기 팁 같은 거 있으면 살짝이 알려주실래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그 추석 상차림 비용과 선물 세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전통시장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9만 원 정도,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한 28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추석 장보기 팁을 조금 제가 드리자면요. 예. 이 구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품목별로 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때를 피하고 출하량이 늘 때를 고려해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배추나 무, 시금치 같은 그 채소 같은 경우는 추석 한 3일에서 6일 전에 미리 사두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과일류는 한 4일에서 7일 조금 더 넉넉하게 전에 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리 해라. 반면에 이제 반면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추석이 이제 임박할수록 내림세를 보이니까요. 추석 한 2일에서 5일 전에 구입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날짜로는 한 22일 정도가 과일이나 채소나 닭고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렴한 시기랑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이제 22일인데요. 물론 이제 이것은 통계적인 그동안 이제 예년 쭉 거쳐오면서 농수산물공사가 이제 통계적으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네. 이거 뉴스 나가면 그날 다 몰려서 그날 또 비싼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나저나 우리 성 기자는 혹시 결혼했습니까? 실례지만? 네네, 결혼했습니다. 추석 장 봐봤어요? 그럼요. 장 봤죠. 그래요. 그러면 방금 들려준 추석 장보기 팁 일단 믿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봐봐서. 그러시구나. 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2대12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